예, 보셨지만 정말 요즘에 뭐 갑을 뭐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예. 두 분께서는 이 사회에서 지금 현재 어떤 위치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갑을 집에 들어가면 확실한 을이죠. 집에 들어가면 확실한 을이고 아마 사무실에는 제가 나가는데 아마 제가 대표로 있으니까 네. 사무실은 아마 제가 갑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선거운동할 때 이리 보면 선거운동할 때는 확실하게 을이 됩니다. 예, 그 아마 을에 적응되는데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을이 편합니다. 예. 우리 김갑수 대표께서는 뭐 대표시니까 갑 중에서도 최고 갑? 그다음 그것도 이제 이 사이즈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우리 뭐 코딱지만한 의사라서요. 뭐 갑질할래야 갑질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도 저도 이제 선거를 한번 뛰어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경험을 이제 쌓게 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운동할 때는 슈퍼을 행세를 하잖아요. 네. 선거 딱 끝나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슈퍼가 또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소외된 유권자들이 이제 이 켜켜이 분노가 쌓이고 그런 것들이 비단 정치에만 그런 건 아니라 군데군데에서 계속 쌓인 분노들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네. 당황했던 것들을 보다 자기보다 좀 더 약한 사람한테 또 화풀이하고 이러면서 갑질들이 계속 이렇게 갑을병, 을질병질 이런 식으로 대물림되기도 하고 확산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광고 찍을 때 말이죠. 처음에 이제 인기 있는 사람들이 그 닭 광고, 치킨 광고를 많이 찍잖아요. 예. 지금은 뭐 아이돌 그룹 뭐 이런 분들이 찍는데 예전에 이제 처음에 그 광고를 할 때 그 광고주 두 분이 현찰을 이렇게 종이봉투에 담아 오셔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1년 지나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봉황의자에 이렇게 이게 광고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봉황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저희가 연기할 때, 거기서는 조금 이렇게 날개를 더 이렇게 흔들어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갑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갑질이라는 용어 하나로 통일된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갑과 을로 나눠놓고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한쪽에서 저지른 아주 이 인간 이하의 짓이라든지 또는 그 상대방을 아주 모독하고 모욕하는 이런 짓들을 모두 갑질이라는 걸로 통칭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쭉 해오면서 서로 어떤 인간성 회복이라든지 공동체의 어떤 그 존치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가치 합의라든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속에서 어떤 그 사회적인 정의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종돼 버리면서 편법과 또 불법과 위법과 이런 것들을 해도 크게 단죄되거나 이렇지 못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서름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쌓여왔던 거고 또 경제 사정이 또 이 양극화되면서 어려워지면서 분노들이 더 쌓인 거죠. 증폭된 거죠. 거기다 고용 불안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당해온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의 영역에서 해소해 주지 않을 거다라고 자포자기 해버리면서 나도 그냥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분풀이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까요? 예, 우리 이제 김 대표 말씀처럼 사회적 갈등이 이렇게 자꾸 증폭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갑질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걱정 많이 하는 게 이런 부분을 뭐 정치 제도나 사회적 제도로서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분노나 이런 게 표출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전부터 있었다 말씀하셨지만 요즘 또 이제 SNS나 이렇게 소통 매체가 많이 또 발달하고 또 그런 부분은 옛날에는 뭐 참고 있었는데 이걸 외부에다 이렇게 알린다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이게 통로가 마련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거 또 참고 지냈던 것도 이렇게 많이 드러나니까 최근에 또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이렇게 많이 지금 갑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갑과 을, 그 불편한 진실, 사례별로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층에 살고 있던 입주민이 자기 집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놀고 있는데 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걸 이제 늘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면 아이들 부모들하고 또 계속 마찰이 생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분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고 뭐 질질 끌고 가서 다시 또 폭행을 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경비원이 이제 다음날 또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계속 근무를 했어야 되고, 근무하던 아파트 옥상에 가서 투신함으로써 생긴 그런 사건입니다. 끝났잖아요. 그 SB에서 뭐 합니다. 왔다 끝났는 거. 정말 그 좋지 않은 일인데 또 그걸 추억을 되새겨가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유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사모님은 그 국내에서 사시는 게 힘들어가지고 외국에 그냥 아예 나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남아 쪽에. 그러다가 이제 일정 기간 나가 있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들 한 명, 딸 한 명 있었는데 다들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됐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이 사건, 유사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괴로워하고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 잘 못 만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사를 잡고 끌고 갔다. 그러고 계속 이제 경비에 그런 것도 하면 이 건의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끝까지 본인이 오히려 억울하다고, 본인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심지어 그만한 일로 죽을 것 같으면은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소송 도중에 내내 그 재판에 임하는 입장이 참 특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2010년 10월에 이제 마산 하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그 경비 일 보시던 분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당시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같지 않아서 크게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이제 아파트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어떤 주거 형태가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지금 고용 상태가 있는데, 근데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도 어떤 사회적인 약자일 가능성이 크고, 본인도 어디 가면은 회사에서 어디에서도 이런 을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인이 겪고 당해오고 화가 난 부분들 많이 있고 이런 데다가 또 이제 어디 가서 풀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생사여탈권을 진 사람이 끊임없이 급신 모드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또는 심리적으로 감당해야지 당신은.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전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좀 전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몹시 좀 안타깝고, 가끔씩 이제 이런 사건들이 운이 좋다는 표현이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나마 사후 처리가 조금 이렇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고 묻힌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그런 것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얼마 전에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우리 운전할 때 보면은 나보다 좀 앞서가거나 끼어들기 하는 사람 있으면 기분이 괜히 나쁘잖아요. 내가 지는 것 같고. 더군다나 자기는 큰 차고 비싼 차 타는데
조그마한 차로만 화낸다면서요. 예.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큰 차 타고 가시네. 최고죠. 네. 아마 이 부분도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사건인데 이게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은 말이죠. 우리나라 사회에 이렇게 사건을 주로 보면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발생하는 이게 뭐 중앙 언론이 있기 때문에 빨리 사회 이슈가 되지만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중앙에서 이슈 안 되고 또 뭐 지역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이게 크게 잘 안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어린이집 이번에 최근에 그 학대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런 경우도 사실 그 전에 지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천입니까? 어디죠? 거기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우리가 다 교육받고 뭐 똑같이 그렇게 자랐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그냥 소위 얘기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아닌데 오히려 억울해하는 사람들 같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최근에 이제 발생하는 대부분 사건이 그렇게 되죠.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 책임이나 뭐 원망을 외부적으로 돌려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어떤 사람이 불리하거나 또 궁지에 몰리게 되면 뭐 스스로를 이렇게 반성하기보다는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경우가 많고 또 더구나 이게 갑질하는 사람들의 그런 뭐 인격이나 또 그럴듯한 인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뭐 그 정도 훌륭하면 과연 갑질할 만한 사건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꾸 그걸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네. 이런 그 사회적인 약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보호막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고용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이제 피고용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그 회사의 사정이라는 핑계를 대서 아무 때나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이유로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의 상태로 계속해서 이런 상태들이 법적인 어떤 그 제재를 받거나 또는 그 을들의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이런 이제 사례들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바람에 갑의 횡포를 제도가 제어하거나 또는 을의 입장에서 대변해주거나 이러지 못하는 데서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기 저 사례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이 대기업의 도가 넘는 갑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제목을 써봤는데 2013년도에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밝혀진 경남의 한 조선업체 간부들의 비리인데요.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디귿 조선해양. 디귿이 모든 걸 다 말해버렸네. 네. 그 간부들의 하청업체인 선박부품업체 직원들에게 요구한 것. 이제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TV 보고 김연아 목걸이 갖고 싶어 한다. 아들이 수능 시험 치는데 순금 열쇠 좀 사줄 수 있어? 뭐 이런 거. 가족이 해외여행 경비 좀, 뭐 대라 뭐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찾아볼 수 없는 하청 또는 뭐 삼청 이런 관계에서 갑을 관계가 그 회사의 생사 여탈권을 원청이 모든 걸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이런 기이한 관계가 일단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만연해 왔고. 이제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떤 요구를 할지라도 내가 결국 니가 요 정도의 사적인 어떤 대가를 나한테 지불하더라도 난 니들한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보장을 해주니까 나는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다.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그 단죄가 된다든지 또는 적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적으니까 끊임없이 이제 그런 행위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심교환 의원께서는 경남 지역의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 간의 어떤 이런 불공정 거래? 이런 사례들 뭐 알고 계시나요? 그 경남은 특수하기보다는 사실 그 건설업계는 고질적인 그 병입니다. 이게 하도급 문제. 말씀드렸지만은 1차, 2차, 3차로 넘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가 마지막 병의 뭐 지위에 간 사람들은 거의 5억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이게 병의 입장에서 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가벌병의 관계가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구조물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그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국민의 이제 생명과 재산까지 이렇게 위험을 빠뜨리게 되는데 단순한 갑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국민의 그런 국가의 안전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검토돼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갑질, 대학병원 전문의의 갑질 이렇게 네. 이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사례는 가장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지난 연말에 경남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문의가 간호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이제 폭언을 한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다리를 걷어차면서 야야 뭐 너 돌대가리냐 뭐 이런 거, 너 엄마 수술할 때 봐라, 너 같은 놈이 와서 이런 식으로 수술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당한 간호사분들이 많으셨다 그래요. 이제 수직적인 관계를 지금 이 근무 차원에서 형성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해당 병원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방치해 왔던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더 두려운 것이 앞으로 이제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를 잠깐 쓰셨는데 우리의 교육이 시민교육,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시민이 되느냐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입시교육에 지금 함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게 무엇이며 또는 상대에 대한 배려 또는 그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줌으로 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이렇게 검열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네. 이런 그 교육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공부만 잘하면 시험만 잘 치면 그 지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철밥통이 되고 그러면서 그보다 못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학대하거나 빨대를 꽂고 쭉쭉 빨아먹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 안담한 이 사건들을 만들어 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전망이 더 어둡다는 점에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일이죠. 네, 네. 대학 교수님들이 여제자 성폭행하거나 뭐 이런 일들도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앞서 한 대학 병원이라 그럴까 병원이나 대학사가 좀 특수하잖아요.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제식으로 거의 군대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도 사실 그 대학 교수가 제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학 교수는 대학에서는 거의 갑 중에 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대학 사회를 보는 시각도 좀 달라져야 되고 우리 김 소장님 말씀처럼 네. 이게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전인 교육이 어떻고 인격 함량이 어떻고 사회적 배려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이 부족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이렇게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대기업의 갑질 사례 또는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에게 행해지는 이 간호사는 지금 우울증 진단받고 병가를 내고 지금 출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처벌이라든지 이런 수위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국민들이 공부를 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게 이게 음성적으로 관행적으로 또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상 이게 문제됐을 때 피해자가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면 가해자는 잡아 떼버리고 이러니까 구체적인 물증이나 그러나요 법률용어로 이걸 물증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 본 사람이 그렇죠. 그 증거를 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왜 그러면 갑은 그걸 이렇게 잡아떼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가해자 갑질한 사람이 또 이렇게 제도권이나 법률적으로도 또 가까워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가해자로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는 법률적 조언을 먼저 받게 되는 거죠. 사실 피해자를 위해서 이렇게 법률 조언을 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제도가 있긴 있는데 이런 피해자들은 사실 그런 제도까지 가는데 사실 거리가 너무 먼 거죠. 그러니까 흔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김갑수 대표님. 이제 이게 한 사회에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우리가 한 4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바라봐야 된다고 봐요. 제도의 문제였냐, 운용의 문제였냐, 아니면 사람의 문제였냐, 문화의 문제였냐. 사실 우리가 제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잘 갖춰진 편이에요. 네. 우리의 법은. 근데 이 법을 운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법문이 참 그럴싸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헌법뿐만 하더라도 현재 아름다운 문장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운용의 문제, 그리고 그 운용하는 사람들의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생각의 사고방식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문화 속에 젖어 있느냐. 일단 돈이면 최우선, 돈 많으면 슈퍼가, 돈 많으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걸 해도 이번 한 번에 이제 그 백화점에 가서 아르바이트생들 무릎 꿇린 그 부모도 네. 내가 700만 원이나 썼는데 오늘 네가 뭔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철저한 어떤 그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에 젖어버린 우리 그 사회 문화 그런 점에서 그 어떻게든지 간에 좀 인위적으로라도 우리가 이제 뭐 장기적으로 교육적인 문제에서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도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불공정 관행이 있다면 철저하게 좀 이렇게 단죄하고 적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곧 퇴임을 하면 재벌기업으로 바로 취직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제도도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운영을 완벽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결의 또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 또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의식에 대한 고민의 결과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다. 예, 아까 심규환 의원께서 뭐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SNS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표출한다. 마치 뭐 인터넷에 보면은 의뢰 분노로 뭐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또 이제 이 병원의 사례 같은 경우는 노조가 있어서 그나마 이제 노조에다가 아픔을 호소를 했는데 그마저도 없는 분들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많으시고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돼요. 네. 90%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50% 가까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철저하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싸워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철저하게 이제 소외받고 외면받으면서 서럽게 싸우거나 아예 그냥 포기를 일찍 해버리거나 이런 것밖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